FOMC 네. 회의를 보면서 제가 네. 좀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한번 보실까요? 그 화면을 네,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볼까요? 네.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걸 제가 이제 쭉 점검을 하면서 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음. 인플레이션 오는 것 같은데 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나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더 오를 것 같다. 더 오를 것 같지만 완화될 거다. 그리고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주변에 보면 백화점을 가도 사람이 드글드글, 저기 어딜 놀러 가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거는 소비도 엄청 좋고 사람 경기도 되게 좋은 것 같다. 근데 이게 디플레이션 얘기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게 지금 오긴 오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고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일단. 왜냐하면 내 주변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게 인플레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이 저는 좀 이해는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오늘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평균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평균이 없다. 그림으로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성적이 여기는 잘 본 거고 여기는 못 본 거야. 그러면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중간에 평균에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에 의미가 있으려면은 평균에 사람이 제일 많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네. 모 대학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는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쌍봉을. 이 쌍봉을 그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분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갈렸다는 건가요? 게다가 중간에는 평균이라고 나오는 이 점수 때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괜찮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돈 벌었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옆에 있는, 오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이 따로 있다라는 거고 그 그룹에 대한 인식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 얘기도 있고 막 그렇지만 파월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어제도 테이퍼링에 관해서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는 테이퍼링을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를 얘기할 때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 단계 더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자 테이퍼링 합니까 안 합니까? 테이퍼링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테이퍼링을 나중에 논의를 할 텐데 지금을 논의할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블라드 총재가 얘기한 대로 미국 국민의 75%가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때. 그 논의를 해본다고 해서 테이퍼링 하는 것도 아니야. 테이퍼링 한다고 그러니까 단계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나 연준에서는 최대한 이걸 늦추고 싶은 의지를 어제도 보여준 거다. 이렇게 그러네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고용과 관련된 얘기인데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경제는 이제부터 달라진다. 왜 달라지냐? 서비스 섹터의 일자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코로나 백신만 다 맞으면은 다 가가지고 일하고 열심히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를 생각하지만 아니요 생각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파월이 한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에서 그 고용의 증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2008년부터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 대략 한 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네. 올라왔어요. 빠르게 올라왔죠. 네. 매우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속도가 약간 옆으로 눕는 느낌이긴 합니다. 이때보다는. 그렇죠. 완만하게 그렇죠. 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얼마나 걸릴까?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3년? 정말 빨라도 3년에서 네. 4년? 이 회복돼야 그 전 수준까지 간다는 얘기고 그럼 저렇게 수많은 분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저기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집에 가라고 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저 이제 일하러 왔어요, 사장님. 왔는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죠. 그래요? 죄송한데 우리가 키오스트를 다 도입해가지고 사람이 필요 없는데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만큼 그게 고용이 회복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어제 이제 파월 의장도 한 거다. 이게 네. 되게 이제 저는 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슬픈 얘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고용 회복되는 게. 그러니까 물론 회복이 빠른 속도로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 얘기를 파월 의장이 했는데 다소 좀 더 심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얘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걸 화면을 보여주시면 연준 근처에 노숙자 숙소가 있는데 거기 내가 한번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도 노숙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야 이런 얘기를 근데 그 본인의 한마디 자체의 무게감을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런 네. 언급을 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좀 보세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게 미국의 빈민촌입니다. 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호화로운 빌딩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게 이렇게 살고 있는 빈민층이 이렇게 빈곤층이에요. 빈곤층.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가난하신 분이 아니고 빈곤층인 거예요. 네. 집이 없이 그냥 저기 사시는 분들인 거예요. 저렇게 사시는 분이 미국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글쎄요.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이요? 네.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하는 수준의 인구가 네.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백화점 가니까 사람 많던데 뭔 소리야. 백화점 가시는 분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한 거예요. 야 빈민층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니 모르지. 그럼 내가 직접 가볼게. 그리고 사진 찍어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진짜 심각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뭐가 생각났냐면 옛날에 버냉키 형, 저는 이제 버냉키 형이라고 하는데 네. 왜냐면 왜 친해졌냐면 버냉키 형이 나오기만 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그때 주식 운용하고 있을 때 너무 네.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네. 오늘처럼 막 힘들 때 오늘 밤에 갑자기 버냉키 형이 나와. 그래서 힘을 주는 거야. 주식시장 항상 그 다음날 주가가 오르니까 버냉키 형 너무 고맙다 맨날 그랬었어요. 저희에게도 형님이시네요. 그럼 팀장님이 그런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힘을 주시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버냉키 형이라고 하는데 그 버냉키 형이 제일 바빴을 때가 아마 2009년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 버냉키 형님이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하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양적 완화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왜 돈을 그렇게 푸냐. 세금을. 그리고 그 돈을 왜 CT한테 주냐. CT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일자리도 있고 난리 났는데 왜 CT한테 그 돈을 주냐.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막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가지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한다고 막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불만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버냉키가 고심 끝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고향에 내려갑니다. 버냉키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 딜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완전 시골. 미국의 완전 시골인데 그 동네로 가는 거야. 그 바쁜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딜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양적 완화를 하려는 게 월스트리트를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곳 메인 스트리트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월스트리트를 위해서 내가 이 돈을 푸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나는 대학에서 강의만 했어요.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뭐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돈을 안 풀면 양적 완화를 해서 CT를 안 도와주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져요. 그 얘기를 막 강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해야 훨씬 더 효과가 크잖아. 파월이 빈곤층에 간다는 얘기는 이 빈곤층한테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테이퍼링 지금 물론 법으로 한다는 거 알겠어.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줄이면 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러면은 양적완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 양극화가 해소됐냐? 오히려 더 심화됐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이라도 안 풀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비교 대상은 안 풀었으면 어떻게 됐을 건데 안 풀었다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쵸. 그 얘기가 이제 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도 이거 말하면서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주식 시장에 어떤 것들은 시장의 거품을 반영한다라고 하면서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거품이에요. 거품. 네. 이거를 이제 버블이랑 그러니까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다른 개념일까요? 전 같은 건 줄 이 알았네요. 프로스랑 버블이랑 약간 아주 미묘하지만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이게 보시면은 맥주에 있는 저 거품. 저 거품은 그냥 이렇게 가라앉는 거품이죠. 언젠간 꺼질? 터지는 거품이 아니고 다른 개념이에요. 가라앉는다. 카푸치노에 있는 거품도 가라앉는 거품이죠. 터지는 거품이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저 버블은 저러고 있다가 갑자기 뻥 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산 가격의 버블 현상. 오늘도 이제 SK 공모주 청약에 80조, 70조 가까이 들어왔다. 네. 와, 이게 버블 아닌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파월은 얘기한 겁니다. 버블이 아니고 프로스다. 물론 지금 프로스란 얘기는 약간 버블버블한 느낌? 그리고 과열된 느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게 뻥 하고 터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가라앉고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터질 정도의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파월이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과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 시장도 약간 과열된 양상이 버블보다는 프로스일 가능성이 높다. 저도 프로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아요. 오늘도 LG화학은 이제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도 LG화학이 많이 올랐잖아요. 6% 네. 정도 올랐는데 그럼 워낙 실적이 좋은 애들은 단단하게 밑에를 받쳐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종목들 중에서 혹시 이게 공매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해보게 되죠, 한 번씩. 그 생각을 해보시려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공매도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공매도를 할까? 그 생각을 하실 때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요렇게 돼서 지표가 굉장히 좋고 실적이 좋아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네. 실적이 더 좋아지진 않은 상황인 거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실적이 좋긴 좋아요. 네. 근데 더 계속 점점 더 좋아지다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은 안 좋고 그냥 생각보다 더 좋진 않고 덜 좋은데 뭐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주가가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애들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매도를 재개되는 시점에서 한번 체크는 해보실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밑에 탄탄하게 받쳐주는 애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이거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스로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속상했던 게 네.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되고 앞으로도 탄탄하다고 생각이 되고 실적도 좋았는데 그런데도 막 요즘에 빠지니까 이거는 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이런 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좀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면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모두 오르고 실적이 뭐 그런 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져. 그럼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 그게 무조건 비례한다라는 가정 그러니까 자체가 사실은 안 좋아도 네.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어제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네. 안 좋아. 근데 덜 안 좋으면 주가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안 좋긴 안 좋아도 덜 안 좋으면 주가가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주가라는 것은 실적을 반영하긴 하나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반영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아? 그거는 약간 하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수를 그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올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제 자체가 그쵸? 그랬잖아요. 실적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구간이 있고 점점 덜 안 좋아지는 구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가 좋은 구간이 있고 실적이 안 좋을 때 주가가 안 좋은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적의 방향성이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 방향성 확실히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이해되시죠? 방향성. 그래서 진짜 저도 우리가 하수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저 스스로한테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억울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샀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어 또. 근데 주가가 빠져. 그쵸. 그럼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뭐야 억울해. 그러니까 속상해요. 속상하고. 네. 근데 그게 시장인 거예요. 그쵸.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걸로 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어떤 설명을 해주시는 거랑 또 이렇게 체감되는 게 또 다른 부분이라서 맞아.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보면 네. 이게 조언을 드린다는 게 좀 어려운 게 뭐 개별 종목에 따라서 다 스토리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방향성을 가지고 보면 조금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네. 그럼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곧 해소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고용과 관련돼서는 빈민촌을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도 빈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했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이 얘기는 어제 얘기했던 거랑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제 정인승 대표님이랑 무슨 얘기했죠? 경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게 되면 내 스스로의 페이스를 잃게 돼서 결국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 라는 관점이었고 네. 경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던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자꾸 남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내 페이스를 잃어서 힘들어졌다. 이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경쟁하지 말아야지 라고 각오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게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도 경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꾹꾹 하나하나씩 쓰면서 왜 그럴까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쵸.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더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파월이 얘기한 거 보세요. 여러분도 빈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쟁하지 말라고?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현실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인포맥스 라이브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자, 뭐 어떤 종목 있나? 이 종목 사면 돼요? 이런 거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그거는 논의를 하는 것조차 얘기할 때 아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테이퍼링 논의도 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네. 뭐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프로스와 버블의 차이 얘기했습니다. 네.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잘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네. FOMC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어떤 지수와 개별 종목의 그 체감되는 게 너무 다르기도 하고 실적 가지고 기대했던 것들이 뭐 좋지 않고 그래서 저도 속상하고 주변에서도 속상해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 네네. 얘기한 다음에 근데 방향성이라는 걸로 좀 대답이 된 것 같고 열매님이 또 김열매 연구원이 사실은 이제 목요일을 지켜주시는데 네. 오늘 좀 부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제가 이제 지금 대타로 나왔는데 네. 연매님이 딱 정리해 주셨네요. 실적의 방향성과 기울기 그리고 변곡점. 맞아요. 이게 이제 뭐 물리 시간에 나온 얘기라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 감이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풀어서 방향- 설명해 주세요. 자, 방향성은 이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기울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옆으로 천천히 가는 건지 네. 그리고 변곡점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지점인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다가 이렇게 꺾이는 지점, 요 지점에 좀 있는 주가가 있는 건지 아닌지 좀 고민해 보시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열어보시고 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사놓은 거 말고 한번 다 뭐 보고서를 한번 보시든지 뭘 한번 보시든지 해가지고 아 지금 실적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한번좀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내일이 이제 4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네. 5월 3일 날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 한 번쯤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